그럼 보건교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고 있는 음.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방학.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요양병원 일할 때는 연봉이 3,200, 300 된다 생각하면은 그게 고정이에요. 평생. 물가 상승 고려 없습니다. 그냥 고정인데 보통 인상이 되려면 옮겨야 돼요. 옮기면서 이제 연봉 협상하면서 올리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추석 설날 안 쉬고 대체 휴가도 안 줘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날은 그 근로자의 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주는 날이. 그러니까 대체 휴가도 안 주고 추석 설날 때도 그런 상여금? 뭐라 해야 되지? 그 보너스? 하나도 없고 정근 수당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수당 이런 것도 없고 이래서 되게 열악하죠. 근데 교사가 됐는데 그런 걸 다 보장을 해주니까 저 얼마 전에 개교 기념일 쉬고 이런 거 너무 쇼크 받았잖아요. 그리고 5월달 어린이날 쉬는 거 진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 쉬는 거. 네. 근데 찾아보니까 방학 때 교육 같은 거 연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크게 쉬는 날이 없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연가를 받잖아요. 저는 신규라서 별로 없지만 연차가 쌓이면 막 20일까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방학 때 여름방학 10일, 주말 하면은 뭐 한 12일 되겠죠? 겨울방학 10일 이렇게 해버리면은 해외여행을 길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잠시 이제 아이들과 떨어지고 그런 학교 업무에서 떨어지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역량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복지랑 휴무가 최대 장점이다. 네, 쉴 수 있는 거. 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칼퇴나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 칼퇴가 사실 거의 네, 힘들고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선후배 위계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수평적인 관계예요. 아, 근데 그 학교마다 좀 다르대요. 초등학교는 관리자의 조금 파워가 세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서 보통 교장 선생님이 이거 해라면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고등은 좀 더 수평적인 분위기라서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못하겠다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건 또 관리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라요.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일단 서로 존중은 해주는 거죠, 존중은 거의. 해주는데 안 해주는 관리사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에요. 저희 학교는 진짜 존중 많이 해주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단점, 방금 이야기한 코로나 말고. 혼자 일한다는 거. 딱 2명이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혼자 일하는 거. 저희는 진짜 특수한 케이스. 보통 대부분 혼자 일해요. 혼자 일하면은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감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임용 준비할 때는 아 저게 뭐 단점이라고 배부른 소리 한다 이랬었는데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배부하려고 학년실에 가면은 학년실 엄청 막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하하호호 막 다 친한데 저는 되게 그 외톨이 느낌. 어디에도 이렇게 속하지 못한 느낌이 있고 보통 이제 업무 분장을 연말에 해요. 근데 되게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뭐 환경 업무가 특히 그래요. 이걸 행정실 할 건가, 보건교사가 할 건가, 누가 할 건가에 대한 업무 분장이 매년마다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행정실은 뭐 5-6명. 그리고 담임쌤도 저희 막 7, 80명 이렇게 있으니까 업무 분장을 하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은 20명, 30명이 반박을 하면은 사실 그거 좀 힘들죠. 혼자 있는 게 그 업무 분장할 때 많이 힘들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런 게 조금 단점인데 저희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무실이라 하죠, 맞죠? 네네. 그러면 교무실하고 떨어지는 공간에 있고 교무실에서는 이제 자기들만의 그 무리가 또 있고, 맞죠? 네. 이것도 진짜 관리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어떤 곳은 사이가 진짜 좋아서 막 교무실이랑 막 진짜 막 엄청 협조적인 분위기, 협조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협조하고 막 소통도 진짜 많이 하고 막 그런 데 있는데 다른 학교는 안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교감 선생님들이 좋으셔가지고 엄청 소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단점이 한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발령이 또 주기마다 나잖아요. 5년, 네네. 5년 맞나요? 네네 5년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옮겨야 돼, 아니면은? 아,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산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산은 거기서 뼈를 묻어도 돼. 뼈를 묻어도 되고 보통은 이제
인기 많은 지역, 양산도 인기 많은데 거기도 예외예요. 보통 이제 뭐 대구라 치면은 대구 주변에 있는 경산 이런 데 있잖아요. 엄청 핫플이거든요. 왜냐면 경북에 지원을 했는데 그 대구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산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경산은 경쟁률이 항상 엄청 높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10년 일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아 그러면 원래 일하던 곳을 다른 곳 갔다가 다시 올 수 네, 있어요? 다시 올 수 있어요.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모든 곳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딴 데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힘들고 규모가 큰 학교에서 더 오래 있을수록 점수가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돼요. 보통 경남에서 부산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20년 기다렸는데 안 됐다고 안 된 분도 있다고. 거의 재임용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계신 곳이 2인 배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1개월 네. 일했으니까 만약에 혼자였다면은 네. 따로 배울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이 빠지고 보통 나가잖아요. 네. 1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인수인계를 해주나요?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든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줍니다. 해주고 저희가 그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전국적인 뭐 보건교육 포럼이라던가 그런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규 교사가 보통 1년 동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질문을 하면 거의 몇 분 내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그 덕분에 진짜 많이 알 수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옆에 있는 학교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옆에 신규 발령받은 보건교사인데요.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동기한테 보통 물어보거나 전임쌤한테 물어보고 근데 한 분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미안하니까 골고루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쳐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본인을 또 힘들게 한다 일할 때 음. 그러면은 그 학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없어요? 매뉴얼 없는데 저라면은 그 애랑 되게 많이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보건실에 되게 날카롭게 오는 애들 아니면은 그 우울해 이렇게 벌써부터 그늘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담을 되게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걔랑 라포를 쌓고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원인을 찾을 것 같아요. 아까 다영쌤이 한 거 기억나요? 말한 거? 네? 무시가 답이라고. 그건 수업.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런 애들. 그런 친구는 무시하지만 진짜 필요한 애들은 아니, 그런 애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단호할 건 단호하고 그 상담할 건 상담하고 그 라포를 쌓고 이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부드럽게만 했는데 그게 그 아이한테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무조건 걔 말을 들어주면은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교사니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음. 누구는 편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편애한다. 저는 편애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 입장에서 다른 애들 입장에서.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공개적으로 안 하고 몰래 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실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하고 그 안에서도 상담실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또 방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애들은 몰라요. 그 친구가 저랑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다쳐서 오잖아요.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생채기예요.